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3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복원 먼저 할게요.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iCube 코어 안에 DB 쪽에 가셔서 기존의 파일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어태치 안에 들어가서 기존 파일 지워주시고, 자, DB 붙여 넣어주시면 DB가 복사되어 오고요. DB 붙여넣기 하실 때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닫아놓고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3회 기출문제부터 전부 다 시뮬레이션으로 문제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네, DB가 들어왔으면 iCube 코어 쪽에 리스토어, 코어 큐브 리스토어 들어가신 다음에 붙여넣기 한 폴더 진정해 주시고요. C 드라이브 안에 iCube 코어 DB 복원 눌러주시면 이렇게 까만 창 나오고요. 두 개 파일 다 복사되는 거 기다려 주시고 저절로 창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강제로 닫으시면은 여러분들 오류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좀 기다려 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복사가 되었고요. 저절로 창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 주신 다음에 프로그램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열게요. 아이콘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됐네요. 이상하게. 회사 코드는 회계 1급 회사 A로 가시면 돼요. 회사 1급 회사 A고요. 사원 코드는 김은찬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 해주시고 네, 1번부터 볼게요. 1번, 당사는 개업한 지 2년 된 제조회사이며 올해 처음으로 ERP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전년도 자료를 입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자료 중에 전년도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입력하는 곳은 어디인가인데요. 처음 우리 프로그램 실습해 봤을 때 초기 2월 관리 쪽에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를 2월에 왔었죠. 회계 초기 2월 등록에 들어가셔서 하는 거 여기인데요. 그 중에서 제공품 계정에 기초 기말 부분을 넣는 거는 재무상태표 안에 제공품 계정에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보면서 보여드리면 제공품 입력을 대충 하면요. 기초재고액과 기말재고액 넣는 란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제공품 계정에서 기초기말을 입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내용은 삭제할게요. 2번 다음 핵심 ERP의 회사 등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요거 회사 등록은 1번 보기처럼 핵심 ERP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메뉴 맞습니다. 회사 등록이 먼저 실체가 뭔가가 등록이 돼야지 사업장 등록, 부서 등록 이렇게 쭉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상위에 있는 메뉴가 입력된 후에 하위 메뉴가 입력되고 하위 메뉴를 먼저 지워야 상위 메뉴가 지워질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2번도 맞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지금 3번 같은 경우가 틀렸는데요. 회사 등록은 각 사업장별로 회사를 등록하는 게 아니고 회사 등록 하나를 등록해 놓으면 그 하위 메뉴로 사업장을 입력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구 자체가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3번 문제.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고 있다. 당사에서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핵심 ERP에 종사업장 추가 등록하려고 한다. 추가 등록해야 할 종사업장은인데요.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장 등록에 있는 주사업장 등록 여기에서 하셨었는데요. 좀 크게 열어보면요. 본점, 춘천, 부산은 되어 있고요. 지금 대전지사가 없어요. 추가해야 될 거는 4번 대전지사입니다. 4번 문제. 주 한국생산 본점은 거래처의 채권 연령 파악하고자 한다.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채권 잔액을 확인할 경우에 2018년 6월 30일 현재 3개월 이상 채권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거래처는 전 계열수 최대 6개월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 회계관리의 전표장부관리 안에 있는 채권 연령 분석 여기서 보시면 되는 거였고요. 전 계열수는 6개월 초과하지 않는다 했고 우리 외상매출금 계정 볼 거예요. 외상매출금 채권 잔액은 6월 30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진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3월, 언제부터예요? 예, 쭉 계속 채권 회수가 안 되고 있죠. 정답은 2번 하진테크입니다. 5번 문제. 김문찬 사원은 주한국생산 본점의 2018년 4월 30일 5번 전표에 계정 과목 및 금액이 잘못 입력된 것을 발견하고 전표 수정하고자 한다인데요. 자, 요거는 시스템 관리 안에 있는 사원 등록 여기 공란으로 하고 조회하시면 회계 입력 방식을 요거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김문찬 사원 수정이기 때문에요. 가장 권한이 큰 거죠. 그래서 승인된 전표도 승인 해제를 누군가 해주지 않아도 바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표 수정 그것만 하면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6번 주 한국생산 본점은 주 하진테크로부터 받은 약속금을 신한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이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했다.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가 옳은 것은 인데요. 자, 우선 받으러 온 관련된 잔액을 확인할게요. 받으러 온 명세서 여기에서 본점 네, 이거는 제가 올해로 해서 줘야겠습니다. 하진테크 거 2개 있는데요. 지금 자각 1001이죠. 요거 5천만 원에 대한 거를 할인했네요. 그래서 5천만 원 중에 4,950만 원, 50만 원을 제외한 4,950만 원이 당좌 예금으로 계정 처리하시면 되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 50만 원 계정으로 해서 차변에 계정을 써 넣은 4번 보기가 정답입니다. 7번이에요. 한국생산 본점은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비품을 2018년 5월 1일에 매각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했다. 해당 자산 매각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인데요. 자, 자산 코드 관련된 내용을 먼저 확인할게요. 고정자산 관리에 고정자산 등록이 있고요. 등록에서 자, 비품을 보면 노트북 비, 취득 원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500만 원 취득 원가가 되어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만 원이라서 현재 장부가액이 250만 원인 상태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200만 원에 매각했기 때문에 자, 일단 50만 원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저번 손실이든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요거를 굳이 입력하지 않고요. 입력하면 전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뭐 다 파악해가지고 일일이 치는 것보다는요. 그냥 계산기 가지고 푸시면 편하십니다. 보세요. 자, 취득원가가 500만 원이고요.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 250만 원을 제외한 자, 요 부분 250만 원이 장부가액이고요. 여기에서 매각금액 200만 원을 제외한 부분 50만 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감가상각되는 부분 요거는 월 상각 내역 보기에서 보겠습니다. 자, 5월 1일에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5월에 해당되는 전월과 당월 감가상각비 부분, 이 부분까지 다 감안한 내역이 지금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요거에다 333336 마이너스 83333 당월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한 83331만큼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는 게 더 간단합니다. 전표 뭐 차대 잘못 입력하고 하면 헷갈려요. 83331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8번. 주 한국생산본점에서 2018년도 3월 31일 결산 시 매출채권 중 받으럼에 대해 2% 대손충당금 설정하고자 한다인데요. 자, 보충법이기 때문에 현재 잔액부터 파악할게요. 결산 재무제표 관리 쪽에 합계잔액 시산표 쪽으로 볼 거고요. 자, 3월 30일 결산이라서 3월 30일로 하고서 받으러온 부분 잔액. 자, 1억 3천 있고요. 요거의 2%만큼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1억 3천 곱하기 2%니까 0.02 26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둬야 되는데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 200만 원 보이시죠? 요거. 그래서 60만 원만 여기서 200만 원을 제외한 60만 원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로 등록하면 돼요. 정답은 1번이에요. 9번 당사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송금 불산입 특례 규정에 따라서 ERP에서 업무용 승용차 차량을 등록하여 차량별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관리하고 있다. 다음 중 업무용 승용차 송금 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차량은 인데요. 네, 이거 여러 군데서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용 승용차 관리 폴더가 있으니까 내역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는 게 제일 낫겠죠. 네, 조회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번호랑 다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네, 송금 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거네요. 볼까요? 20라 2,300, 50라 5,000, 네, 60마 6,000, 네, 이렇게 있고요. 지금 2번 같은 경우 요거는 네, 자가로 해서 일반 업무용으로 되어 있고 이 3번 보기 50나 5천 렌트고요. 얘 리스네요. 그리고 요거는 직업명의 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네, 요거는 송금 불산입 특례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직업명의 차량으로 일반 업무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송금 산입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요거고요. 10번 주 한국생산 본점에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 기간비용 관리를 하고 있다. 당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급 보험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김은천 사원 전표 입력 여기 보셨죠? 전표 입력 시스템 관리 쪽에 김은찬 사원은요, 수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전표 발행할 때 미결 전표로 발행되는 게 아니라 바로 승인 전표로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게 틀렸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요거는 기간비용 현황 쪽에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내용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계정 과목 선급 비용으로 자산 개정했다가 보험료로 대체했으니까 1번 보기도 맞고 3번 같은 경우는 네. 기간비용 현황에서 보실 수 있어요. 기간비용 현황에서 보시면 네, 조회 누를까요? 그러면 자 12월 달 조회 기간 비용이 1342355 이만큼이 떴고요. 네, 선급 잔액이 남아있고 그래서 비용이 이만큼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3번 보기도 맞는 거였고요.
그리고 4번 부위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의 시작일 종료일 모두 일수에 포함하는 게 그 양편 넣기예요. 그래서 양편 넣기 요거였죠. 그래서 맞는 답입니다. 정답은 2번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11번 주 한국생산 본점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2018년 6월 30일 만기가 도래하여 은행에 가서 어음 주심을 의뢰하려고 한다. 추심할 어음 금액은 얼마인가? 요거인데요. 받으러음이기 때문에 자금관리의 받으러음 명세서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만기일별로 보고, 만기일이 6월 30일이니까 6월 30일로 해서 보겠습니다. 조회하면, 네. 조회하면 만기 금액이 지금 어음으로 만기 금액, 네. 만기만 하겠습니다. 만기 결제로 6월 30일, 네. 전체 체크하고요. 조회 누르면, 네. 6월 30일 만기 도래, 어음 주심하려고 한다.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예요. 다른 건 할인됐고. 그래서 정답은 보유하고 있는 2천만 원만 해당됩니다. 정답 그래서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하세요. 12번이에요. 주 한국생산 본점은 ERP를 이용하여 자금 수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6월 당사의 수입과 지출 금액은 얼마인가? 자, 보기. 임차료에 대한 자금 과목은 직접 등록 후에 자금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매월 발생되는 고정자금이 있으므로 고정자금을 포함한다인데요. 네, 이거 자금관리 쪽 보겠습니다.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 쪽에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2018년도 6월이고요. 여기에서 자, 일단은 과목 등록을 좀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여기에서 임차료 지출계획 쪽에 2320으로 해서 임차료 이렇게 자금 이렇게 했고요. 2320이고요. 네, 임차료 부분은 집계 항목이 2000번으로 하면 네, 2000번 쪽으로 하시면 네, 되고요. 2000번. 네, 이렇게 하고 수입계획 쪽은 네, 됐고요. 그리고 네, 자금 반영. 네, 다른 거 그냥 두시고요. 적용, 고정자금 반영 예 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수입과 지출액 나옵니다. 수입은 7500000, 지출은 7360000 해서 정답 4번이네요. 13번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통제부서와 81100 복리후생비 계정의 예산통제 방식은 무엇인가? 인데요. 자, 예산통제 관련된 거는 자, 시스템 관리 쪽에 기초정보에 네, 관리내역 등록 쪽으로 가겠습니다. 회계 여기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사용자 권한 설정 여기입니다. 네, 시스템 환경 설정입니다. 아이고. 네, 여기 회계고요. 시스템 환경 설정의 회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 관리, 예산 통제 부서죠. 자, 사용부서네요. 사용부서 1번 사용부서이기 때문에 3, 4번 보기 중에 하나겠네요. 사용부서. 그리고 예산 통제 방식은 여기 회계관리 쪽에서요. 여기가 가장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기초정보관리 쪽에 계정과목 등록 쪽에 여기에서 보시는 게 좀 빠릅니다.
네, 복리후생비니까 811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는 81100 복리후생비 여기 계정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예산 통제 볼 수 있어요. 월별 통제. 정답 3번입니다. 14번 당사는 핵심 ERP를 이용하여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 2018년 5월 한 달 동안 회계팀에 집행된 당월 총 예산 집행률은 얼마인가인데요. 자, 요거는 예산 관리니까 예산 관리, 예산 실적 현황. 네, 2018년도 5월이죠. 5월만 하고, 네,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 회계팀이고요. 자, 95%죠. 95%. 예, 95%. 정답 3번. 15번.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에서 2018년 2사분기, 4월에서 6월이죠. 2사분기에 회계 처리된 매출 유형 중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세무구분 유형은 인데요. 자, 매출 유형 춘천지사네요. 여기서 볼까요? 어디서 보는 게 좋을지. 전표 장부관리의 매입 매출장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세무 구분별 탭으로 전 갈 거고요. 춘천 신고 기준일은 2사분기. 네. 자, 출력 구분은 매출로만 하겠습니다. 과세, 영세, 건별 매출 1, 2, 3번이 있는데 카드 매출이 없었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16번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에서 2018년 1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한다. 1기 예정신고에 누락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얼마인가인데요.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가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1기 예정이기 때문에 자 사업장은 일단 춘천지사로 할 거고요. 1기 예정은 1사분기죠. 확정신고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1기 확정신고로 들어가서 봐야겠네요. 그러면 예정신고 때 누락된 것이 나올 수 있죠. 2사분기 4, 5, 6월로 해서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블러기 해주시면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 쪽에 네 4천만원 네 매입세는 없네요. 매출 4천만원이 누락된 거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는 2018년도 4월 30일에 나라실업에서 기계장치를 구입 후에 신한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이체했다. 보기를 보고 전표윤액 실행한 후에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총 매입금액은 얼마인가인데요. 일단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전표 입력. 네. 4월 30일이에요. 4월 30일이고요. 네. 기계장치 구입이죠? 네. 일반이든 매입든 상관없는데요. 네, 일반으로 하고요. 구분은 매입부가세니까 매입부가세. 거래처는 라라시로. 전표 유형은요. 매입전표. 세무 구분은요. 세금계산 수취한 거니까 네. 수취했고 네, 그냥 과세 매입하면 되겠네요. 일반 과세 매입. 공급가액은요. 10백천, 만시만 500만원.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고정자산. 기계장치, 용접기고요. 공급가액 500만원. 부가세 저절로 뜹니다. 종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현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550만원. 현금 받은, 재예금으로 하겠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네, 재예금이죠. 금융거래처는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네, 이렇게만 해서 적용 눌러주시고요. 자, 상품 아니고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기계장치.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재예금, 보통예금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승인되는 것까지 보신 다음에 자, 자산의 총 매입금액 찾으시면 되는데요. 부가세 관리 쪽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여기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1기 확정이라서 2, 4분기 4, 5, 6월 확인. 네, 한국생산 춘천이죠. 네, 전표에서 제가 춘천이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춘천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승인 다시 된 거 확인하고요. 춘천, 네. 여기에서 다시 와서 조회, 네, 조회 불러오기 이렇게 하면은 총 금액 나오죠. 1,500 공급가액이니까 1,500으로 하시면 됩니다. 1,500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18번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에서 보기의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상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전송기한은 자 결의번호 5월 25일자 요거의 다음 날이 아니에요. 국세청에 전송하는 기간은 전표를 확인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자, 전표 입력 쪽에 가셔서요. 5월 25일자 전표를 확인할게요. 5월 25일 11번이에요. 11번 결의번호 5월 결의일자 여기에서 춘천지사이기 때문에 2000번 조회 11번 전표 요거 5월 매출에 대한 거고요. 자, 요거 국세청 전송기간은요. 여기 부가세 수금 쪽에 신고 기준을 요거 보이시죠? 요거의 다음 날이 전송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정답 3번이에요. 19번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에서 2018년 1기 확정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인데요. 자, 요거 부가세 신고서 가시면 되고요. 부가세 신고서에 네, 지금 1기 확정 춘천지사 거 떠 있습니다. 자, 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네, 매입세액 쪽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죠. 세액이니까 20만원 요거 찾으시면 되는 문제. 정답 4번이었고요. 20번 2, 4분기 전표 입력을 확인하여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될 세무구분이 아닌 것은 인데요. 자, 매입 쪽 보면 되겠네요. 매입 쪽. 과세 매입 있고요. 매입 불공제 있고요. 수입도 있고 카드 매입도 있는데 2번 영세 매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영세 매입 이렇게 찾는 거고요. 21번 주 한국생산 본점은 핵심 ERP 전국 제조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다. 자, 2018년 5월 서울 공장의 제조 경비는 얼마인가인데요. 요거는 자 결산 재무제표 관리 쪽에요.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로 갈게요. 제조 경비 그거기 때문에 원가 쪽으로 갈 거고요. 프로젝트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점의 프로젝트가 서울 공장이죠. 기간은 5월 한 달입니다. 조회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보면 원가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제조 경비는 130만 원이네요. 정답 3번입니다. 22번이에요. 당사의 매출 원가와 원가 경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인데요. 계정에 관한 거니까 저는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등록으로 가서 볼 거고요. 매출 원가 관련된 부분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자, 열어보면 자, 1번 45500 네, 요거 제조 쪽이죠. 그래서 500번대 제조로 네,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2번 부위 같은 경우는 지금 45700 이거 계정도 없네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됩니다. 23번이에요. 자, 한국생산 본점에서 프로젝트별로 원가 대체 분계를 하여
제조 공장의 원가를 관리하려고 한다. 다음 중 2018년 1월부터 3월 말 결산 시에 ERP에 등록된 고정자산 등록의 자료를 반영할 경우 광주 공장의 감가상각비 금액은 얼마인가? 인데요. 자, 고정자산 등록 자료를 반영. 자, 감가상각비 금액을 구하는 거네요. 자, 요거는 고정자산 관리 쪽에 있는 감가상각비 현황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프로젝트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로젝트 광주공장 이렇게 해주시고 기간은 1, 4분기네요. 확인하면은 차량 운반금 60만 원만큼 감가상각비 현황이 나오네요. 정답 1번입니다. 24번이에요. 핵심 ERP에서는 다양한 원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중 원가를 산출할 수 없는 관리 항목은인데요. 자, 관리 항목별로 원가 보고서니까 자, 여기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여기죠, 여기 들어가 보면요. 회계 단위별, 부문별, 부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분류별 있는데요. 사원별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5번 주 한국생산 본점은 분기별로 결산을 진행하려고 한다. 다음 보기에 기말 정리사항을 입력 후에 2018년 3월 말 결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인데요. 자, 일단 보기에 있는 것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결산 쪽에 결산 자료 입력이었고요. 기간은 3월 말이네요. 그래서 2018년도 3월까지만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정해주시면 되고요. 상품은 기말 상품이 일시 100천, 만시면 100만, 400 한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 금액, 분계대상 금액 맞추어 주시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원재료 같은 경우도 600만 원 한 다음에 위에 있는 거 클릭하시고 종료하셔서 옆에 금액 맞춰주시고 제공품 제품 기말은 300만 원 요것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제품도 500만 원 여기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의 자료를 결산에 반영한다는 건요. 감가상각 하라는 얘기예요. 감가상각 눌러주시고 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니까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 요거 찾으라는 거거든요. 279674063이네요. 정답 2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25번 문제까지 시뮬레이션 풀어봤습니다. 네, 조금 처음 실무 이론 보다가 3회 기출 푸시면은 조금 좀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가 좀 어려운 느낌 드실 수도 있어요. 다 손으로 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난이도는 오히려 높지 않아요. 입력하는 것도 오히려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푸실만 합니다. 연습 좀만 해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같이 해봤습니다. 다시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모르는 부분은 실무 부분 다시 연습해 보시면서 꼭 손에 익혀주세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